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정치와 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영진쌤입니다. 또 다시 온라인 학습 주간이 돌아와서 선생님이 강의를 올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건강하게 가정학습 잘, 온라인 학습 잘 하시고요. 이번 내용은 가족관계와 법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예요. 여러분과 부모님 간의 관계, 법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오늘 배울 텐데, 내용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헷갈리기도 할 텐데, 일단 선생님이 보기 좋게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설명 잘 듣고 필요하면 꼭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시험 대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내가 아니면 이해시킬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인데요. 일단 보면 친자 관계라고 하죠. 친자 관계, 부모와 자식. 그래서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부양의 의무가 생겨요. 부양의 의무. 여기서 말하는 부양이란 말은 먹여 살린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친권,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고요. 자식은 부모님에게 대해서 상속권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에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 그거는 친권을 좀 이따가 두 번째로 배울 거고요. 상속권은 다음 수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자관계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보면 친생자가 있고 양자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 친생자부터 보면은 밑에 혈연이라고 써있죠. 혈연. 혈연은 무슨 얘기냐면 피를 나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관계가 친생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친생자는 혼인 중해자가 있고 혼인 외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나라는 법률원주의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인에 실질적인 요건이 있고 형식적인 요건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갖추고 아이를 낳으면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그 부부의 자식이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절차가 없어도. 그러니까 혼인에, 우리가 배웠던 그 혼인의 그 실질적인 요건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있었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그 다음에 혼인 정령이 됐을 것, 그 다음에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이거를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자연스럽게 친자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다른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 중에 낳은 자식은, 법률혼일 때 혼인 중에 낳은 자식은 친생자가 되고, 또 한 가지 경우는 혼인 외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혼인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인데, 실질적인 요건 네 가지를 다 갖췄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먼저 동거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결혼에 대한 결심이 되면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둘 사이에서 애가 나왔다.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가 우리 아이다 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인지라고 해요. 인지는 친부, 친모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우리의 친자식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부모가, 친부, 친모가 자식에 대해서 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당신들 자식이다라는 걸 인정해달라라고 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친생 확인의 소, 친자 확인의 소라고 하죠. 그래서 혼인 외자,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친생자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생자는 혈연인데, 낳은 자식인데 혼인 중해자, 혼인 외자가 있고, 혼인 중해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을 때고 혼인 외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친자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혈연,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 자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자라는 거지. 양자, 타인이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근데 어떤 부부가 아이를 못 낳는단 말이지. 이유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긴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 애를 못 낳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내 호족으로 넣는, 내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친생자가 되는, 친자관계가 되는, 그게 바로 양자예요, 양자. 그래서 여기 보면 친생자는 혈연이지만 양자는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양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입양으로 인한 양자가 있고 친양자 입양으로 인한 친양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중요하고 복잡한데, 입양이 되어서 양자가 되면 친생자와 똑같은 지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친자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양이, 서로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키워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반대로 자식이 컸을 때 부모가 늙잖아요, 그죠? 노인 됐을 때 그 노인을 또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부양 의무는 서로 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의 친권, 자식의 상속권은 각각 갖는 거지만, 친생자가 아니지만 입양이 있을 경우에도 양자가 되면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양에는 일반 입양이 있고 친생자 입양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일반 입양의 성립 요건은 당사자의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부모, 입양하려는 부모와 양자가 되는 사람의 의견이 맞아야 돼. 내가 당신을 입양할게요. 네, 저 입양해 주세요. 라고 의사가 맞아야지 입양이 가능한 거고, 그게 당사자 협의라는 얘기고, 미성년자의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 뭐 12살, 1살, 뭐 3살, 4살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성년이 안 된 경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른, 뭐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따로 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친양자 입양은 뭐냐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 무조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누구만 가능하냐면 미성년자만 가능해. 미성년자. 그러니까 성인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차이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자녀의 성가본,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여기서 핵심. 자, 일반 입양은 원래 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김씨, 박씨, 이씨 이런 거고, 본은 내 가문의 시조. 예를 들면 내가 김씨면 김해 김씨 이런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선생님이 지금 김씨야, 김해 김씨인데 저기 밀양박씨 집으로 선생님이 입양을 가. 그러면 입양을 가서 그 아저씨의 양자가 되지만 나의 성은 그대로 김씨야. 그렇게 사는 거야. 김영진으로 사는 거라고. 그게 일반 입양이야. 내 원래 친생 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해. 김씨, 김해 김씨. 그런데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바꿔야 돼.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바꿔야 돼. 양부모의 성과 본. 그러니까 선생님이 김해 김씨인데 밀양박씨 집으로 입양을 가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박씨가 되는 거야. 밀양박씨가. 성도 박씨가 되고 본도 밀양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름을 안 바꾼다면 박영준이 되겠지. 뭐 이름까지 바꾼다면 뭐 완전 다른 사람이 되겠죠. 박땡땡 이게 되겠죠. 그게 큰 차이점이고, 그러면 왜 일반 입양이랑 다르게 친양자 제도를 만들었는지 조금은 알겠죠. 왜 그러냐면 입양을 가게 되면 선생님의 성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 집안 사람들 다 박씨야. 근데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할 때 제 아들 김영진이에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이 다른 걸 보고 쟤는 입양한 애구나 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입양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꺼리게 돼.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친양자 제도라는 걸 만든 거죠. 그런 걸 없애고 입양 같은 게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친생 부모와의 친족관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가분도 중요하지만 친생 부모의 친족관계 정말 중요한데, 일반 입양은 원래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원래 부모가 있고 뭐 박씨 집으로 입양을 갔지만, 그럼 원래 김씨 성을 가진 우리 원래 부모님들한테는 친부모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단절되지 않고 계속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원래 양부모 말고 원래 내 친부모는 나에 대해서 면접 교섭권을 갖고 있어. 보고 싶을 때 만날 수가 있다고. 그 얘기고, 상속권. 원래 친부모가 돌아가셔. 그럼 나는 그 부모의 재산을 받을 수가 있어. 물론 양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 입양의 경우는 친부모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서 친부모를 계속 만날 권리도 있고 상속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친부모, 양부모 둘 다 상속권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로 넘어와서 친양자를 보면 얘는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돼. 인연을 끊는 거야. 나는 이제 완전히 뭐야? 성가분을 바꿨잖아. 박씨라고, 박영진이라고. 작품 이름은 박씨. 그리고
친부모, 원래 날 낳아주신 부모 있지 면접 구성권이 없어. 뭐 뜬금없이 보고 싶다고 와서 우리 양부모한테 제 아들 영진이가 보고 싶네요,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도 안 보여줘도 된다고. 그럴 권리가 없다고. 면접 구성. 왜? 나는 호적을 완전히 박씨 집안으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면접 구성권이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뭐도 상속권도 인정이 안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일반 입양이랑 친양자 입양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친양자 입양이라고. 그래서 성가번도 바뀌고, 그 다음에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면접 교섭권, 상속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정말 어려운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또 표를 잘 그렸잖아요. 정리 잘해서 예쁘게. 그러니까 꼭 정리를 잘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친자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친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게 되는 권리예요, 권리. 뭐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겠죠. 뭐 보호와 양육을 해야 되는 의무, 건강하게 키워야 되고 올바른 예절이나 가정교육을 받게 키워야 되는 그런 의무인데, 여기 보면 친권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동일권은 뭐냐면 저번에 배웠지만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잖아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혼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뭐 계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리권은 미성년 자녀가 하는 행동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고, 거소지정권은 얘가 어디에서 생활할지를 부모가 지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름방학 때 뭐 기숙 입시학원에 들어간다, 또는 뭐 친척집에 살다 온다. 그래 너 거기서 지내다가 오렴, 뭐 이런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거고, 재산관리권은 미성년자가 뭐 용돈 같은 거는 되게 규모가 작으니까 마음대로 쓰게 그냥 내버려 두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액의 돈이 생겨, 뭐 어렸을 때 여러분 설날 세배하면 뭐 친척들이 돈 많이 주잖아. 그러면 뭐 몇십만 원씩도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늘 부모가 하는 말이 있지. 야, 그 돈 너무 많지 않니? 네가 보관하기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너 막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관리해줄게,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해. 하지만 증발해버리지. 다 주지 않잖아.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속에 몫이 있어요. 뭐 배우자 엄마의 몫이 있고 자녀의 몫이 있는데, 그 재산이 좀 액수가 크면 그걸 그 미성년자가 관리하거나 통장에 넣고 있기가 좀 불안하니까 엄마가 대신 관리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징계권인데, 이거는 미성년 자녀가 좀 건강하고 예의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가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징계권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혼내주는 거예요. 뭐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뭐 나가서 친구를 때리고 왔다든지, 뭐 어른들한테 뭐 막말을 해서 뭐 혼났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른들한테 예의를 지켜야지,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지, 친구랑 때리면 안 되지 하고 교육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그죠? 뭐 체고를 한다든지, 뭐 밖에 내쫓는다든지 막. 그래서 요즘에 뭐 아동학대랑 관련해서 또 말이 많은데, 민법이 앞으로는 개정이 될 거라고 하네요. 뭐 징계권은 부모의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고 비폭력적으로 아이를 키워야 될 그런 권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부모로부터 뭐 비인간적인 또 폭력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건 이제 점차 개정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되면은 그걸 혼내줄 수 있는 권리, 그걸 우리가 징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친권 내용을 봤고요. 친권은 원칙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으면 부모가 공동으로 같이 행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보통 아이를 같이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못 살게 됐는데, 그러면 그걸 협의를 해요. 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누가 가질지를 협의를 하고, 협의가 돼서 뭐 엄마가 한다, 아빠가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친권 그대로 행사하면 되는데, 문제는 친권 협의가 안 될 경우, 이게 뭐죠? 친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지정을 해줘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뭐 경제적인 능력이나 뭐 그동안 아이를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나 아이가 누구를 잘 따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보통 가정법원이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친권이라는 게 뭐 부모가 자녀에 가지는 권리로서 성격이 좀 강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의무로서의 성격도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제대로 건강하게 그 나이에 맞게 발달하고 정신 연령도 크고 뭐 예의도 갖추고 뭐 가정교육도 제대로 하고 해서 사회에 건전하게 건강하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키워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하고 바르게 아이를 키워야 될 의무. 그래서 취약 연령의 아동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도 부모의 의무죠. 그러니까 의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8살이 되면 학교에 가는 거고 뭐 몇 살이 되면 또 중학교를 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은 권리도 친권으로서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가 더 많이 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호 양육의 의무가 있고 이런 말이 있어요. 친권 상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권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느낌 왔죠?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부모의 친권은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친족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의 선고에 따라서 부모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후견인이나 따로 친척들이나 이렇게 애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친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 경우인데 믿기지 않지만 요즘에 좀 뉴스에 좀 말도 안 되게 자녀를 여기 나오지 징계한답시고 훈육한답시고 심하게 때리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그런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픈데 며칠 동안 밥도 안 주고 뭐 아이는 아프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우는데 밤새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고 사실은 안타깝죠. 부모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대하는 거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친권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그 친권을 빼앗겠다, 상실시키겠다라는 건데 보통은 심한 체벌, 학대죠, 학대, 아동학대, 그다음에 부모의 현저한 비행, 뭐 알코올 중독이 됐다든지 게임에 중독이 돼서 뭐 PC방에 살면서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또 기타 그 외에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장기간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 뭐 그런 경우 또는 행방불명, 몇 개월 이상 행방불명 상태가 계속돼가지고 아이를 맡을 사람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이 상실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이 좀 많이 중요하죠. 선생님이 좀 정리를 잘해서 수업을 좀 빨리 핵심 내용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자면 친자관계는 부모와 자식관계고 친생자와 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생자는 피가 섞인 혈연관계인데 혼인 중개자는 자연스럽게 법률 관계니까 친생자가 되는 거고 혼인 외자, 사실혼의 관계에서는 인지라는 과정을 거쳐서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거고 양자는 혈연,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타인을 내 아들로, 자식으로 입양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둘 다 입양이 되면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돼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고 친권과 상속권이 있고 각각. 그 다음에 친양자랑 일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느냐, 면접 교섭권이 있느냐, 상속권이 있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바뀌고 친생부모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면접 교섭권도 사라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상속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차이 잘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모의 친권은 동의권, 대리권, 거소시정권, 재산관리권, 징계권이 있는데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는 게 원칙이고 이혼할 시에는 협의에 따라 어느 한쪽이 가져가지만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지정해 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권리 못지않게 부모의 보호 양육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친권을 남용할 경우 자식을 제대로 양육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선고에 따라서 친권이 상실될 제도가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업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남은 시간 또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교실에서 만나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